안녕하세요. 김상률입니다. 네, 오늘 3ds Max 로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스플라인들을 가지고 픽토그램이나 어떤 로고 등을 이제 만들었다면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발전된 모델링이 이제 모래시계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스플라인들과 그 다음에 레이드와 어떤 로프트의 어떤 결합으로 새로운 물체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 이미지를 이제 미리 보여드리면요. 이런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로프트를 활용해서 뭐 나사못이라든지 또는 뭐 치약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로프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다시 이거는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자, 로프트는 라이노 3D에서 나오는 그 로프트 개념이랑 조금 달라요. 여기서 맥스에서 나오는 로프트는 패스와 그 다음에 쉐입 이 두 가지가 먼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라인을 하나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도 얘기했지만 스플라인 이런 라인 그릴 때는 가급적이면 코너와 코너로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버텍스 레벨에 가서요. 전체 선택하고 자, 일단 스무드로 적용을 했고요. 자, 지금 하는 거는 그냥 테스트니까 일단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클을 하나 그려줄 건데요. 그리고 사각형도 하나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왕이면 모서리를 약간 둥글게 처리를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쉐입이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라이노를 할 줄 안다 그러면은 원레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원레일. 수입 원레일. 그래서 레일을 따라가는, 그쵸?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요. 자, 일단 컴파운드 오브젝트로 가는데 그 컴파운드 오브젝트는 두 가지 이상의 커브를 사용해야지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J키를 눌러서 브래킷을 껐습니다. 자, 로프트를 실행을 합니다. 먼저 커브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로프트를 실행을 하면은 자, 요게 패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패스를 선택을 하고 로프트를 갔기 때문에 쉐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겟 쉐입을 눌러주고 자, 이 원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서클이 얘를 따라가는 물체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언두를 하고요. 자, 다시 로프트 눌러주고 겟 쉐입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각형 쪽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네, 물론 여기가 이제 각이 이제 져서 나오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로프트 옵션에 가서 다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겟 패스는요, 겟 패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얘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얘가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레일이죠, 레일. 그쵸? 경로. 패스를 먼저 선택을 한 상태에서 로프트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겟 쉐입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단면 그거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그 무슨 뭐라 할까요? 약간 꼬다리 같이 꼭지점이 하나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요거는 그 쉐입이 놓일 위치를 의미를 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패스가 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0.0이라는 거는 여기를 0.0을 의미를 해요. 그럼 여기 끝에는 100으로 보는 거예요. 100. 요 가운데는 한 대략 50을 보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100%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스를 이렇게 올려보면요. 자, 50 정도로 얘를 갖다 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가운데 쪽에 조그마한 포인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 위치를 한 거죠. 옮겨온 거죠.
그 상태에서 다시 게시 앱을 눌러주고 원을 등록을 했고요. 또 다시 얘를 100으로 주면은 끝쪽으로 가겠죠. 네, 그러고 나서 게시 앱을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3개가 현재 여기에 이렇게 등록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모디파이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편집을 할 때는 무조건 모디파이로 가세요. 그리고 자, 여기 로프트를 확장하게 되면은 쉐입이 나오게 되는데, 이 쉐입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여기 원이 있다. 그렇다면 이 원을 선택을 하고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회전도 가능하고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원이라 표시가 잘 안 나는데, 그쵸? 네. 취소가 너무 많이 됐네요. 다시 해볼게요. 자, 캐쉐입을 눌러서 자, 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쉐입을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2개가 적용이 됐네요. 네, 다시 빠져나갈게요. 자, 50. 네, 아까 했던 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언두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서 스케일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3D 스케일을 적용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예,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도 스케일이 적용이 되면 예,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네, 아셨죠? 자, 여기는 예, 과감하게 제가 딜레이트 키를 선택해서 지웠고요. 만약에 로프트 여기 쉐입을 빠져나오게 되면은 여기를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지우려면은 로프트의 요 사이 여기 스택 예, 쉐입으로 들어가서 네, 여기를 지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브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위치도 예,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참고로 다시 나와서 캐시 앱을 눌러주고 이번에는 요 사각형을 한번 등록을 해볼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포인트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 돼요. 100이라는 곳은 맨 끝에잖아요. 그렇죠? 먼저 100으로 보내놓고 사각형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예, 끝에는 이렇게 사각형이 들어온다는 거죠. 네, 이런 모델링은 이제 물론 실제는 없지만 이런 스타일의 모델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의자 다리를 잘 보면 위쪽은 사각형인데 내려오면서 원으로 바뀌는 그런 그 의자 다리나 그 책상 다리가 있잖아요. 또는 그 커피 잔을 잘 보면 위에는 원인데 내려오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변하는 이런 또 머그컵도 있어요. 그쵸? 네, 이런 것도 있고 또는 그 잉크병 지금 뭐 잉크를 쓰지 않지만 뭐 이런 또 병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뭐 이런 것까지 다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에 대한 개념을 이제 잠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오죠. 자, move copy instance가 나오는데 인스턴스로 지금 체크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이게 오리지널 물체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가 되는 거고 여기에 등록된 애들은 이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부모에 대한 치수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같이 변화가 일어나죠.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네, 이런 게 인스턴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클도 예,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예, 또 어떤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일단 다 지우고요. 자, 화면 정리했고, 자, 이번에는 라인을 이제 수직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코너와 코너로 해주세요. 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코너와 베지어로 하게 되면은 로프트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적절한 크기의 예, 서클을 만들어 주고요. 언제든지 이거는 로프트 과정에서 인스턴스로 가져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라인을 먼저 선택을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로프트 눌러주고, get shape. 자, 여기 서클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요, 여기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균등하게 나눠져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라인을 다시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패스 파라미터의 이 패스의 수치는 이 포인트의 위치가 바로 쉐입이 놓일 위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잘 안 보이면요, 여기 스킨 파라미터를 열어주고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꺼보세요. 네, 이렇게 밑에 디스플레이의 스킨을 꺼주게 되면은,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이 패스의 이 포인트의 위치가 잘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충 이렇게 포인트의 위치를 잡아주고, 다시 get shape, 그 다음에 또 포인트의 위치 잡아주고, 또 get shape, 그 다음에 마지막 100까지 또 올라가고 get shape. 자, 그렇죠? 자, 이 포인트를 등록을 할 때 여기 보면 스냅이 있어요. ON을 켜주게 되면은 10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요걸 누를 때마다, 이게 스피너라고 하는데, 요 화살표 있잖아요. 요걸 하나씩 클릭할 때마다 얘가 10만큼씩 이동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내가 물론 여기다가 스냅의 설정을 20으로 놓으면은 20만큼, 그쵸? 내가 여기다 5를 주면은 5만큼씩 이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해주면은 더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get shape를 또 눌러주고, 이게 원이 좀 잘 안 보이죠? 네, 좀 진한 컬러로 이렇게 바꿀게요. 네, 다시 모디파이 가서 할게요. 자, 20으로 지금 내려놓은 상태고, get shape. 네, 등록이 되고, 또 다시 내려놓고, get shape. 자, 지금은 그냥 이해만 하십시오. 이건 제가 이제 뭘 만들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항상, 즉석에서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스킨 파라미터에서 다시 스킨을 켜주면은, 네, 이렇게 또 표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등록된 이 쉐입의 크기나 어떤 위치나 방향 등을 제어가 되는데,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자, 이 로프트 옆에 있는 화살표를 확장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에 쉐입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스케일을 이용해서 뭔가를 또 이렇게 제어가 되는 거죠. 보이시죠? 지금 대칭 형태로 작업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 위치도 이렇게 제어가 된다는 거죠. 네, 물론 레이드를 활용해서 이런 거는 만들 수 있죠. 근데 로프트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가운데에 또 뭔가 등록을 하고 싶어요. 빠져나와서 쉐입의 위치를 놓일, 그쵸? 네, 요 위치를 찾아주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내려왔죠. 10 정도 났는데, 다시 빠져나와서 여기 get shape, 네, 등록,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눌러야 돼요. shape이라는 이 글자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제어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재밌죠? 네, 이런 거를 로프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회전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언두가 잘 안되네요. 자, 지웠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라인을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너와 코너죠. 자, 이번에는 서클을 그려주고 렉탱글을 그릴 건데요. 렉탱글은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은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코너 레디우스를 또 적절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스에다가
이 두 개를 여기다가 등록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로프트로 돌아와서 캐시 눌러주고 서클 선택, 그 다음에 패스를 이동을 시켜서요. 네, 일단은 100에다 놓을게요. 자, 캐쉐입. 자,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네, 잘 들어온 것 같네요. 그렇죠? 옛날 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꼬여서 들어왔는데 네, 잘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의 사이즈를 다시 한번 키워 볼게요. 인스턴스 관계이기 때문에 모디파이에 가서 여기를 좀 넉넉하게 키워 주겠습니다. 다시 모디파이의 요 쉐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컴페어라는 게 나옵니다. 컴페어라는 거는 여기에 그 패스에 등록된 그 쉐입들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페어를 이제 눌러주고 여기 보면은 그 또 겟쉐입인가 픽쉐입인가 이게 픽쉐입이죠. 예, 요걸 눌러주고 여기에 등록된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다가가면은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돼요. 예, 클릭, 여기도 클릭.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원과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 아래쪽에 요 쉐입을 선택을 해가 여기서는 선택을 못해요. 여기서는 그냥 그 여기에 등록된 거에 대한 것들을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겁니다. 표시를. 제가 로테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Z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그쵸? 이렇게 Z축으로 회전하면은 여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 같이. 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서 어떤 위치를 좀 잡아준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브도 이렇게 가능해요. 신기하죠? 네. 근데 패스를 벗어난 거죠. 여기 십자가가 패스의 위치인데 벗어난 거죠. 그럴 때 센터로 와라. 예, 그런 의미입니다. 별 의미 없어요. 이런 거는. 레프트로 가라, 라이트로 가라, 탑으로 가라. 예, 막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요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서 리셋, 센터, 그쵸?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컴페어는 아마 지금 이제 업버전이 일어나면서 그 좀 많이 오류 같은 거를 좀 많이 잡아놓은 것 같네요. 예전에는 얘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컴페어를 항상 켜가지고 위치를 항상 잡았습니다. 뭐 그냥 만든 김에 그럼 뭐 하나 여기다가 더 등록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로프트 이제 빠져나와서 이 패스의 위치를 대충 설정하고 다시 겟쉐입, 그 다음에 다시 겟쉐입. 자, 여기는 서클, 여기는 서클, 여기는 사각형, 사각형입니다. 자,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이제 제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쉐입에 가서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왕이면은 같이 키워볼게요. 자, 여기도 위치를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가면은요, 그러니까 여기에 놓인 그 쉐입과 아래쪽에 있는 쉐입이 이렇게 간섭이 일어나면요, 이렇게 꼬이게 됩니다. 그거만 주의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래서 이런 이제 제품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뭐 치약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제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겨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패스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쵸? 이것도 인스턴스 관계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점을 이렇게 추가를 하면요. 자, F4를 잠시 꺼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뭐라 할까요? 패스에 있는 이
세그먼트가 좀 몇 개밖에 안 되는데 리파인을 이용하면은 어떻습니까? 점이 추가가 되니까 갑자기 여기도 같이 면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를 제가 조절을 하면요, 같이 따라 움직여요. 찐짱 짜장짱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스무드를 바꿔서 이렇게 제어를 하면은 이렇게 같이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쉐입과 패스도 항상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라인에다가 점을 이제 버텍스를 추가를 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보면은 그 옵션 안에 스텝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패스 스텝이, 자, 5라는 거는 이 쉐입과 쉐입의 요 가운데의 단계가 5단계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 잠깐 지워보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겟쉐입. 자,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 가서, 자, 여기 보면 패스 스텝이라는 게 5개입니다. 그쵸?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네,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패스 스텝을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해서 면의 양을 늘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쉐입 스텝이라는 거는, 여기 이 사이드를 의미를 해요. 원래 원이 갖고 있는 버텍스의 개수는 4개잖아요. 그러면은 이 패스 스텝을 0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됩니다. 사각형.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제가 0으로 주면서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이유는요. 억지로 스무드를 적용해서 그래요. 만약에 스무드를 끄고 싶으면은 여기 서피스 그 파라미터를 확장한 다음에 요 두 개를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꺼주게 되면은 이렇게 실제 각진 형태로 보이게 되죠. 네, 요게 이제 맥스의 이제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그래서 스텝을 이렇게 올릴 때마다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한 기본값은 5니까 5로 놔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기본값이 5죠. 이건 나중에 치수를 올려서 하는 게 좋고 미리 올리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 정도로 놔주면 될 것 같은데, 그 전화 선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거 잠깐 이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걸로요. 자, 용수철 모양을 이제 하나 만들 건데, 자, 힐릭스라는 걸 사용해서, 자, 모디파이 가서 치수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높이는 이 정도 주고, 자, 레디우스는 똑같이 50, 50을 줬습니다. 자, 턴을 올려서, 네,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어요. 예전에 그 전화기, 수화기에 보면 이렇게 줄이 달려 있잖아요. 지금은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옛날 전화기를 쓰지 않지만 지금도 이런 그 무전기 같은 거, 그쵸? 송수신기에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전화기 줄 같이. 심지어 우리 그 헤드셋, 이어폰에도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를 얘를 이렇게 등록을 해 볼게요. 단면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먼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로프트로 갑니다. 겟쉐입, 얘를 등록을 했어요. 자, 등록을 했는데 좀 뭔가 방향이 좀 어색하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모디파이에 가서 여기 뱅킹이라는 게 있어요. 이 뱅킹을 해제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얘가 좀 너무 큰데 사이즈를 좀 줄여 볼게요. 실제 전화기 같이. 자, 어떻습니까? 그 전화기 선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 이 레일을 따라가면서 그 방향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뱅킹을 키면 좀 다르죠. 잘 보시면은 어떤 형태인지는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뱅킹을
꺼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그냥 기본값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용하면요, 그 네온 사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사인을 하는 듯한 그런 애니메이션까지 가능해요. 뭐 그냥 간단하게 3D 뭘 써볼까요? 네, 그냥 S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 네. 네, 요거를 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스플라인으로 컨버트를 해주고, 요런 데는 좀 부드럽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스무드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지어, 아마 지금 이 로프트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마 글쎄요, 유튜브에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동안 이제 맥스가 처음 나올 때부터 그 예전에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맥스를 또 학원에서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또 학원에서 또 한 2년 정도 가르친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델링을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책들에 보면은 이런 로프트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실제 맥스 좀 젊은 사람이 유튜브를 해서 이렇게 맥스를 가르친다 그런 데 가보면은 아마 이런 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네. 그럼 여기다 작은 뭐 서클이라든지 이제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제 단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컴파운드 오브젝트, 자 겟쉐입, 네, 작은 원을 등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온 사인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약간 흘림체로 이렇게 다 이렇게 붙어서 마치 사인이 써지는 것처럼, 그렇죠? 선이 글자가 끊어지지 않고 한 번에 써지는 듯한 그런 글자를 만들어 주면은 그 애니메이션까지 재밌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네, 아무튼 이렇게 네온 사인도 그런 효과도 줄 수도 있고, 두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인스턴스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어가 된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요거를 가지고 그러면 그 치약을 먼저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해 드렸던 이런 것들도 한번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걸 가지고 치약을 만들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가보면요, 디포메이션이 있는데요. 자, 거기에 스케일이라는 자 명령이 있습니다. 자, 스케일과 이 트위스트, 요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티턴은 거의 안 씁니다. 이거는 뭐 봐도 이거는 시간 낭비고요. 베벨도 어차피 에디터블 폴리에서 또 다루기도 하는데, 베벨도 그럼 잠깐 살펴볼게요. 피트는 이제 거의 안 씁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예전에 그 자동차도 막 모델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 홈페이지가 없어지면서 그 이미지까지 사라졌거든요. 제가 잠깐 화면을 멈추고, 자, 이 피트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든 거를 제가 한번 찾아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네, 잠깐 이제 시간 멈추고, 영상을 멈추고 이렇게 저의 그 컴퓨터를 다 찾아봤는데 20년 전이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없네요.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트는 이제 거의 그 뭐랄까 너무 좀 낙후되어 있는 이제 모델링 방법이라 네, 요거는 네,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그 정면도, 그다음에 측면도, 그다음에 뭐 탑, 예,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거 세 개를 조합을 해서 예, 모양을 만드는 건데 생각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PT는 어차피 에디터블 폴리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쓸 일이 없다고 예,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스케일은 그래도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취하게 되냐? 자, 일단 스케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요 스케일이 아니에요. 자, 이거랑 좀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어떤 회전체? 네, 회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빨강색 선이 보이잖아요. 이 빨강색 선은요, 이 바깥쪽에 있는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00은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그래서 실린더가 이렇게 누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X는 이제 빨강색이고 Y는 이제 녹색이잖아요. 이게 두 개가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보이는데 X, Y는 이제 동시에 보여져요. 근데 아직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얘가 시멘트리컬이라는 거는 이제 대칭 형태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있다고 그냥 가정한다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포인트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보면요. 추가를 하는 만큼 얘도 같이 세그먼트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move 명령을 실행을 해서, 네, 이런 모양을 만드니까, 어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이 모양이 그대로 여기서 나오게 되죠. 네, 이런 게 이제 스케일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각져 있는 부분을 이제 둥글게 주고 싶으면은 자 여기 줌이 있습니다. 줌 아니면 여기 줌 호리존털 익스텐트 네, 요거를 누르면은 네, 이렇게 창의 크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버텍스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또 베지어 스무드가 또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이 핸들을 이용해서 예, 둥글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 모서리를 이런 식으로. 예, 금방 만들죠? 예, 물론 레이드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 스케일도 예, 모델링에서 또 많이 사용이 되니까 네, 로프트를 제가 그냥 생략하고 예, 그냥 바로 폴리로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요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이크 시메트리컬을 이제 끄잖아요. 이제 시메트리를 끄게 되면은 이제 비대칭이 돼 버려요. 그래서 X는 이제 빨강이고, 그렇죠? Y는 이제 녹색인데 제가 요거를 바꿔 볼게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프론트는 그러니까 빨강색은 프론트에서 바라본 형태. 예, 그 다음에 Y는 레프트 뷰에서 바라본 그 바깥쪽 커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비대칭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는 대칭이지만 예, 옆에서 보면은 예, 비대칭이 되는 거죠. 예, 찌그러져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내려볼까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응용해서 그 뭐 치약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다시 시머트리가 되고요. 예, 그쵸? 예. 그리고 다시, 리셋. 예, 초기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치약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그 나사선이 있잖아요. 위에, 그, 물론 이제 지금 나사선을 쓰지 않는 치약도 있긴 한데, 이렇게 이제 똑딱이 형태로,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대칭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그 형태로 일단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내려주고, 자, 요거를 잡아서 위로 올려도 됩니다. 이렇게. 네, 좀만 더 내려볼게요.
여기에 보면요, 이게 치수가 나와요. 그쵸? 네, 116점 이렇게 나오는데, 예, 여기도 뭐, 똑같이 이렇게 써주면은, 반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예,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도 내려와서요, 이 거리를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 요게 거리예요, 거리.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예, 그 수치가 이거죠. 자, 보시면 어때요? 약간 화장품 같은, 예, 화장품, 아니면 무스통. 예, 지금은 무스를 잘 안 쓰죠. 왁스를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으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굴러가지 말아야 되는 치약은, 그러면 요거를 이제 끄는 거예요. 시메트리컬을 끈 상태에서 이제 Y로 와서, Y는 이제 레프트 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라본 형태, 아니면 프론트에서 바라본 형태,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추가를 하고, 측면에서 바라본 형태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벌써 이렇게 치약 모양이 나오고 있죠. 최대한 여기를 확대를 해가지고, 여기 요거 보면은 줌 리전이 있거든요. 네, 요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네, 그렇게 주고 다시 화면 정리하시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스무드, 네, 호리존털, 네, 그렇게 해서 자, 다시 레프트 뷰에서 바라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거를 좀 왼쪽으로 좀 보낼게요. 예, 요것도 무브입니다. 무브. 예, 요것도 이렇게 예, 위아래로만 정확하게 움직이죠. 여기는 이제 가로 형태만 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이제 치약이 네,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네, 쉽죠? 자, 그리고 이제 옛날 치약은 여기 이제 나선형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를 10으로 10 정도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10인데 이제 나선형이 들어갈 범위가 한 이 정도 되겠죠? 네, 그렇다면은 한 7, 8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창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트위스트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게 되면은 자, 이거를 자,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가운데의 축을 기점으로 해서 예, 지금 아까는 여기 100 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가운데 있어요. 중심. 그래서 요거를 예, 올려주게 되면은 이게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전수. 자, 올려볼게요. 쭉 올리면은 네, 이렇게 회전이 되죠. 자, 화면 정리하시고 자, 지금 720 예, 그러면 두 바퀴가 이렇게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 면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패스 스텝을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예, 그쵸. 근데 실제는 나선형이 이렇게 안 생겼죠. 나중에 또 에디터블 폴리를 배우면 거기서 이제 실자 같은 트위스트의 효과를 주고 여기서는 그냥 눈속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일단 리셋 하고요. 아, 그리고 여기 포인트를 찍고 나서 예, 이거를 버릴 때는 요 휴지통을 눌러주시면은 예, 포인트가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트위스트가 들어갈 범위는 아까 얘도 얘기했지만 한 8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반대로 올려주면 되죠. 예, 그럼 여기에 이렇게 트위스트가 먹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약간 억지로 막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패스의 스텝을 이렇게 좀 올려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뭐 서페이스 파라미터에 가서 네, 일부를 이렇게 꺼주시게 되면은 네, 그렇게 비슷하게 보입니다. 렌더링을 하게 되면 네, 좀 그럴싸하죠. 네, 이런 거는 나중에 그 스무드로 이렇게 또 처리할 수 있어요.
오토 스무즈. 네, 효과가 예, 그렇게 좋지 않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로프트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이제 뭐죠? 스케일과 트위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예전에 저도 이제 맥스를 가르칠 때 학원 강의 뭐 책 쓸 때 항상 로프트를 설명할 때는 이 치약을 가지고 예, 많이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사용하지 않으려면요, 잠시 여기 전구 아이콘을 꺼버리면은 예, 잠시 풀리고요, 다시 키면은 다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버리려면은 리셋 하시면 됩니다. 자, 버리지 말고 이제 한쪽으로 네, 이렇게 옮겨 놓고요. 자, 그리고 여기 끝에 이렇게 서클이 이제 붙어 있잖아요. 로프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겁니다. 그럼 요거를 없애려면은 바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에디터블 폴리를 눌러주시면은 네, 이렇게 다시 일반적인 그냥 메쉬나 또는 폴리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완성된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나사못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자, 로프트를 또 활용하는 거예요. 자, 또 겟쉐입. 네, 발음이 좀 잘해야 되겠는데요. 겟쉐입. 이런 겟쉐입. 그쵸? 자,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못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잠시만요. 자, 요것도 제가 로프트를 설명하면서 찾아온 이미지예요. 네, 요거는 이제 치약 방금 만들었던 제가 라이노라 죄송합니다. 맥스 8.0을 쓸 때 그때 로프트 예제로 사용되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이제 완성했잖아요. 이제 뚜껑은 레이드를 활용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고, 네, 이거는 이제 로프트를 활용해서 작업을 한 거고, 여기에 십자 형태는 네, 차즈팝으로 뺀 겁니다. 자, 그러면 나사못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다시 해볼게요. 자, 라인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로프트 겟쉐입. 자, 등록을 했죠. 그 다음에 모디파이 가서요, 디포메이션을 확장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스케일을 눌러주시고, 나사못은 이제 대칭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점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여기는 0이면은 정가운데로 오겠죠. 그리고 얘는 내려주고, 좀 뾰족하게 하려면은 여기를 무브를 시켜야 되겠네요. 이렇게. 네, 그러면 기본 나사못이 나오죠. 네, 여기를 이제 둥글게 처리하면 돼요. 스무드. 그리고 조금 더 줌아웃 시켜주고, 조금 더 크게.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예, 조금 더 두껍게 주려면은 얘를 위로 올리면 되죠. 네, 그래서 요 수치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옮겨주시면 돼요. 복사를 하든지, 직접 치수를 입력을 하시든지. 네, 그럼 여기 끝에는 다시 스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처리를 할게요. 예, 그냥 바로 그냥 못이 됐죠, 못.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나사선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아까 이제 트위스트를 배웠잖아요. 그럼 트위스트의 구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대략 여기가 뭐 한 25에서 한 30 정도 되겠네요. 그럼 트위스트를 또 열어주고 여기 한 30 정도에다가 네, 점을 찍고 얘를 올려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트위스트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치수를 그냥 넣을게요. 1000 정도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 위치는 언제든지 요거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 옮기실 때는 요걸로 움직이면은 정확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옮겨주고 트위스트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여기가 좀 거칠어졌어요. 그럴 때는 이 패스의 스텝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차집합을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각이 좀 많이 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 쉐입 스텝도 좀 올려서 좀 부드럽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로 컨버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F4를 끄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전혀 나사선 같지가 않죠. 나사선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여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눈속임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십자가 형태를 이제 그려주면 되잖아요. 레탱글 형태로 그려주고 Shift 키 누르고 90도를 회전해야 되니까 여기 앵글 스냅을 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고요. 스플라인으로 컨버트를 해야 됩니다. 에즈탑을 스플라인. 이거는 뭐 픽토그램이나 로고에서 스플라인 강좌에서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한 거니까 이제는 이런 거는 손쉽게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태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합집합을 해볼게요. 불린 합집합.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요 가운데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대충 잡아주는데 사이즈가 조금 안 맞네요. 그렇다면은 넉넉하게 좀 키워서 다시 한번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플라인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어태치를 굳이 안 해도 돼요. 이미 어태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제 요 가운데로 이제 옮겨야 되는데 축이 좀 이쪽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축은 일단 여기 로컬 좌표로 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뷰 좌표계를 항상 놓고요. 루프트 할 때는 로컬 좌표가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로컬이라는 거는 이제 면이 바라보고 있는 쪽, 그러니까 면이 바라보고 있는 쪽에 90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하이러키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원형 계단 뭐 그런 거 할 때, 어레이 설명할 때 많이 다뤘던 거죠. 그래서 어펙 피벗 온리 센터 투 오브젝트, 그렇죠? 그 다음에 트랜스폼, 그렇게 눌러주면 좋습니다. 이거 다시 꺼주고, 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자, 얼라인 사용법인데요. 자, 이거를 선택을 하고요. 물체가 움직일 거를 먼저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얼라인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이게 타겟이에요. 타겟. 마우스 커서가 바뀌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선택된 오브젝트, 그렇죠? 현재 선택된 오브젝트의 센터와 타겟 오브젝트의 센터끼리 일치해라. X, Y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OK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익스트루드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익스트루드를 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구멍을 파야 되니까 조금 더 깊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차집합으로 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죠. 지오메트리의 컴파운드 오브젝트의 프로블린, 이거 한번 설명했었어요. 잠깐. 그래서 프로블린 누르고 서브트랙션, 차집합으로 뺄 거니까.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하든 무브를 하든 상관없어요. 무브를 하면은 얘가 없어지고, 인스턴스를 하면은 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멍이 잘립니다. 그래서 스타트 피킹 누르고 클릭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그럼 나사못 완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베벨이 있는데 자, 베벨까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벨은 모서리를 깎는 거예요. 자, 여기 베벨을 바로 눌러 주시고 점을 이제 추가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내려주면은요, 이렇게 옆으로 비끼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베벨이 들어갑니다. 자, 최대한 확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을 눌러주고, 베지어 코너. 이렇게. 여기도 베지어 코너. 네,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 이 끝에를 이렇게 필렛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폴리로 컨버트를 했어요. F4.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요것도. 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폴리로 바꿨기 때문에 조금 더 배우면은요. 이런 챔퍼 기능을 사용하면은요. 예, 여러분들은 뭐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냥 보셔도 되고요. 여기도 다 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잘못 잡았네요. 네, 아래쪽 엣지만 잡아야 되는데, 네, 챔퍼라는 걸 사용해서 네, 이런 결과를 예, 만들어낼 수가 있다. 예, 결과는 똑같죠? 여기는 이제 약간 이렇게 라운드를 처리했는데, 요것도 다 가능해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피트가 있었어요. 아까 로프트에. 예, 그거는 제가,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8.0 그 책 썼을 때, 그, 내용인데요.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한글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오리지널 예, 한글 버전, 예, 한글에서 썼던 이제 책 내용인데, 이렇게 책을 쓸 때는 제가 한글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면은 이제 출판사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쿼기나, 그때는 쿼기죠, 쿼. 뭐 지금 뭐 인디자인이나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핏인데, 이렇게 단면을 그려요. 이렇게 A 스타일을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B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헷갈릴 수 있다. 초보자가 하기에는. 그래서 A 타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핏 그 단면을 그리실 때는 예, 자동차 예전에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그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보시면은 렉탱글을 이용해서 그쵸? 예, 단면을 이제 그리잖아요. 그래서 스플라인에 가서 예, 아웃라인 처리하고, 자, 요게 이제 이제 단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패스가 되는 거고, 이게 쉐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쵸? 예, 등록을 하고 이제 핏 불러왔죠? 그래서 이제 픽 쉐입을 이용해서 얘를 등록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등록됐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꺼요. 메이크 시머트리컬을 이제 꺼주고, 이제 다시 픽 쉐입을 눌러서 Y, 그쵸? 이 탑에서 바라본 형태를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가 이렇게 조합이 돼서 예, 이런 마우스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집합으로 예, 이런 식으로 뺀다. 예, 그 당시에 얘는요,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예, 에디터블 폴리라는 것도 없었고, 예, 그래서 아주 이제 초창기 때는 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왕 보여드리는 거, 전화기를 만들었는데요. 예, 그림이 상당히 많은데 예, 그래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때가 맥스 8.0 시절이면은 이제 한참 오래된 시절인데, 요때가 날짜가 2002년도인데요. 네, 2002년도에 제작을 했던 겁니다. 이게 와,
엄청나죠? 거의 뭐 한 18년 돼가네요. 예? 잘했죠? 네, 이게 아까 그 핏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봐도 잘 만들었네요. 이게 전화기에 대한 이렇게 핏을 사용한 이게 단면입니다. 단면. 이만큼 단면이 필요한 거죠. 물론 라이노에 이용하면 이런 거 금방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화기를 이렇게 단면을 그려서 두 개를 그린 거죠. 파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빨리 한번 볼게요. 쭉 이제 내려갑니다. 요것도 단면을 만들어서 받침대를 또 만들었고요. 쭉쭉쭉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를 또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독자들도 참 힘들었고요. 이걸 설명하는 사람도 힘들었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여기 전화기 그 수화기에 있는 이런 용수철 같은 모양 있잖아요.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또 렌더링도 또 어떻게 또 표현하느냐가 되게 또 중요했죠. 잘했죠. 그래서 예전에 그 이걸 모델링 한 걸 가지고 그 3D 아티산이라는 그 3D 잡지 그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월간 이제 잡지인데 거기에 그 렌더링 하는 이 과정을 이제 또 보여드렸죠. 여기에 들어간 라이트가요, 한 200개가 넘어요. 여러분도 아마 상상이 안 될 텐데, 조명이 200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뭐 V-Ray나 멘탈레이 렌더러를 활용하면 라이트가 한 두세 개만 들어가도 이런 퀄리티가 나오죠. 그냥 참고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18년 전인데도 렌더링이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고수죠. 자, 그래서 로프트에 대한 이제 설명들을 이제 다 이제 마쳤고요. 티턴은 아까 로프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막 꼬이는 건데 거의 쓸데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로프트만 설명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흘러갔는데 요거는 다음 강좌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로프트만 쭉쭉 설명해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만들어도 괜찮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쵸? 이 항아리는 레이드를 활용해서 작업하시면 되고, 손잡이도 뭐 대충 이제 그림을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런 항아리 형태를 만들고 아웃라인을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수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리볼브를 레이드를 써서 360도 회전.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는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로프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두께를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러를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로프트로 하셔도 되고 뭐 토러스 이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을 패스의 경로를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서클 하나 그려서 방금 이제 배웠던 로프트 명령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가면서 이렇게 뾰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레이를 활용해서 360도 회전시키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어레이 그 맥스 파트 강좌에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거만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요. 자, 이렇게 용수철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텍스 레벨에 가서 All Select, 스무드, 여기를 다시 배지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단면이 서클이잖아요. 네, 서클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로프트, 겟쉐입, 네, 그 다음에 스킨 파라미터에 와서 너무 많죠? 네, 한 적절하게 예, 적용을 합니다. 너무 많네요. 요 끝에가 너무 좀 두툼하잖아요. 네, 이런 거는 그 서클의 레디우스를 줄여주시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 끝부분을 이제 뾰족하게 하시려면은 아까 배웠던 그 스케일을 사용해서 하시면 돼요. 여기 이 점선들이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런 점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버텍스예요, 버텍스. 예, 버텍스가 이렇게 위치한 곳입니다. 예,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을 좀 뾰족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거를 0에 가깝게 내려주면 되죠. 네, 그럼 이제 뱀처럼 네, 이런 형태가 되고 네, 조금만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시 스무드 네, 이렇게 이 끝에를 이렇게 둥글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베벨이 있죠, 베벨. 그쵸? 네, 그래서 베벨을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서 제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 반대로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좀 더 가까이. 네, 이 핸들이 상당히 큰데요. 네,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은 네, 완성이 되고요. 이제 폴리를 배우면 네, 이런 모서리는 아까도 봤지만 예, 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커넥트를 주고 네, 이렇게 해서 뭔가 계속해서 수정을 하면은 예, 내가 원하는 형태를 이렇게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뭐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로프트의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자, 이것저것 예, 다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러면 로프트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거의 1시간 넘게 이제 다루어 봤어요. 자,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